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발빠른 심층 경제 취재 파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시장의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시장 하면은 넓지만 주로 증시를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배터리 관련주가 이제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잖아요. 사실 오르고 있는 건 배터리밖에 없다고 다른 것도 오르고 있지만은 맞아요. 그렇다 아무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열풍 속에서 이제 꿈의 배터리가 또 재조명받고 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꿈의 배터리가 이제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 제 친구들 투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 최근에 또 다시 주목을 받아서 최근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끌고 왔는데 오늘은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이슈가 시장에 뜨거운 이슈인 건 분명한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전부 고체, 전부 고체. 전고체인데 네. 일단 배터리의 제조 공정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들 많이 투자하시니까 4대 핵심 아시잖아요. 네.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다 아시는데 이 제조 공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라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극판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양극활 물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양극활 물질이라는 건 파우더 형태로 생겼습니다. 파우더 형태인데 이제 NCM이나 LFP니 그런 파우더 형태를 이제 바인더 도전장 섞어서 합재로 만들면은 이제 어떤 진흙 흙탕물 형태의 약간 슬러리라는 액체 같은 그런 형태가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양극활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판에, 음극활 물질 같은 경우는 구리판에다 이렇게 바르거든요. 발라가지고 그걸 건조시키면은 네. 이제 극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판때기가 예. 양극과 음극이. 근데 이거를 분리막 비닐 같은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겹쳐요. 겹치고 그다음에 이거 패키징 하면은 그다음에 전해질을 주입을 하는데 액체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해질이란 건 액체고 나머지는 이제 둘 다 이제 판때기니까 고체고 네. 예, 분리막도 이제 비닐이고 네. 전해질만 이제 액체인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하면은 보통 이런 형태의 전지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전해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리튬이온 전지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주로 리튬이온 전지인데 리튬이온이 이제 그 전자를 잃으면서 이제 양극, 음극 오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자를 되찾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방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이제 이 리튬이온 이온이 이제 다니는 어떤 쉽게 말하자면은 저도 비유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온이 이제 양극을 이제 음극과 양극을 오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는 이제 리튬에서 이제 벗어난 전자는 밖에 이제 도선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질이라는 거 이제 길이니까 이제 이 액체로 이제 이루어진 길이었는데 네. 이것까지 이제 고체인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액체로 이루어진 네. 길을 고체로 네네네. 만드는 네. 기술이 좀 어려운 기술이겠죠, 당연히.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고체로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전고체 고체 전해질을 하면 시트 형태인데 액체가 아니라 액체 전해질은 투명한 액체인데 그 시트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능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왜 네.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LFP, NCM으로 이렇게 많이들 나누잖아요. 네. 리튬 인산철 산화물을 쓰냐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이제 네. 삼원계 NCM을 쓰냐 이렇게 많이 하이니켈 기반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잘하는 이제 삼원계는 성능은 좋은데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화재는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중국이 잘하는 LFP는 이제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안정성은 좋다 이러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랑 성능이 다 높아집니다. 네. 예, 둘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꿈은 배터리인데 일단은 그 액체 전해질을 쓸 때 배터리 화재가 나는 이유가 네. 이제 액체 전해질은 이제 발화점이 낮아요. 네. 예, 그러니까 불이 잘 붙는 거죠. 네. 불이 잘 붙고 그리고 충격 받으면 액체가 새어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불이 붙는 건데 이제 고체 전해질은 상대적으로 발화점이 높으니까 네. 예, 불이 잘 안 붙고 예, 그리고 이제 액체처럼 이제 새어 나올 일도 없고 한 거죠. 충격에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하니까 또 화재가 잘 안 나니까 성능이 또 좋아지는 게 이게
화재가 안 나면은 뭐 그럼 화재를 좀 제어하기 위해 억제하기 위한 냉각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배터리 팩에 좀 덜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팩이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혹은 킬로그램의 에너지 밀도가. 그러니까 작으면서 더 세고 또 가벼우면서 더 센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가벼우면서 센 애들을 더 많이 모아서 팩으로 묶어가지고 전기차 안에 넣어놓는다. 성능이 더 좋아지죠. 그러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최근 증시에서는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관련주들의 주가도 높아지고 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뭐 배터리 관련주는 사실 막 큰 호재도 없이 막 두 자릿수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뭐지 싶기도 한데 뭐 이수학이 지난주에 한 22% 뛰어가지고 네, 저도 그렇죠. 왜 뛰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공급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 예, 그 뉴스 때문에 뛰었는데 예. 뭐 황화리튬 시제품을 에코프로비엠에 공급한다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준비가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2020년대 중후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이제 배터리 3사의 목표인데 네. 이제 LG엔소 같은 2026년에 예,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이제 상용화 양산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온도 2020년대 후반에 이제 목표 시점을 잡았는데 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 네. 그 계산이라면 3년에서 최대 네. 5년 후에는 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널리 활용되는 시대가 네. 올 거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 좀 전문가분들을 많이 찾아다녔죠. 예, 예. 제가 그 최근에 그 인터배터리 2023 행사 열렸잖아요. 배터리 예. 산업 전시회 열렸는데 관심 갖고 계신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저도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을 만났어요. 네. 한 붙잡고 물어봤죠.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이제 한 3-4분 만났는데 한 분은 이제 뭐 카이스트 모 교수님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이 모 대기업이 제시한 이제 목표 시점을 가지고 네.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쉽지 않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획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브렉스루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제 좀 네.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이온 전도도가 좀 문제예요. 이 전도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온이 이제 리튬 이온이 고체 전해질에서는 고체 전을 잘 이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동하지 못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황화물계 또는 산화물계 기반의 이제 고체 전해질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또 그 이온 전도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좀 찾아가서 물어봤죠. 네. 산화물계를 연구한 한 업체 연구원한테 여쭤보니까 네. 뭐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현재껏 나쁘지 않아요. 이런 뉘앙스로 예 그렇게 좀 신중하게 좀 표현을 하시고 네. 또 황화물계를 또 연구하는 분한테 또 가서 또 물어봤어요. 또 다른 네. 분한테 이분은 또 대기업 출신이신데 이분도 이제 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낙관적으로. 예. 아직은 예, 그러니까 자신있어하지 예, 제가 않다. 이제 직접 여쭤본 이제 전문가분들은 한 3분 정도는 다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또 계면 저항이라는 또 문제도 있는데 네. 이제 계면 저항이라는 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배터리 제조 공정 설명드렸는데 네, 네. 또 이걸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사전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극판이 고체고 네. 이제 전해질도 고체잖아요. 고체 네. 시트잖아요. 네. 뭐 사진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딱 둘이 붙어 있으면은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액체를 주입을 하면 되는데 저 단판 세레우스는 네, 그렇죠. 저 저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게 고체 전해 시트인데요. 네네. 저희 극판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빈틈이 여기 생겨 있으니까 제 손바닥 사이사이에 네, 네. 이게 다 이게 저항인 거예요. 이게 두 물질의 경계면 사이에 이게 빈틈이 있으면 이게 다 저항인데 아직 딱 붙어야지 되는데. 네, 그렇죠. 딱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제 왔다 저항이 갔다 할 오는 텐데 거죠. 빨리빨리. 네, 예. 그러면 이거를 또 가압을 해야 돼요. 이제 압력을 줘가지고 이제 빈 공간을 없애버리죠. 최소 네, 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속 공정으로 구현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최대 기술적인 장벽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정확히 질문은 네. 이게 이 가압이 연속 공정 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뭐 장인 정신으로 손바닥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근데
뭐 이게 연속해서 만들어야지 계속 이 양산을 대량 배출도 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양산이랑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은 좀 뭐 어떻게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는지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좀 양산은 좀 멀었나 싶은 찰나에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최근 일본에서 또 양산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아하. 예. 예, 일본 전자회사 막셀이 네. 이제 올해 여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인데 사실 전기차용은 아니에요. 예,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그런 배터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시점은 언제가 사실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는 지금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전고체 배터리를 좀 개발했습니다. 네. 일본이 좀 전고체 분야에서는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네. 예. 그리고 또 일본은 또 과거부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이제 특허를 보유한 상위 5곳 업체 중에서 4곳은 일본 업체라고 이제 일본 언론을 보니까 그렇게 예. 나와 있더라고요. 도요타 자동차랑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좀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본 정부가 전고체 개발에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고체 및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목적으로 파나소닉, 뭐 혼다, 닛산 이런데 한 1조 2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일본이 원래는 이제 90년대 좀 배터리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한국이랑 중국에 좀 패권을 뺏겼거든요. 그랬죠. 예, 리드를 뺏겼고 산업 패권을 뺏겼는데 또 이제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꿈의 배터리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좀 역전을 노리는 것 같은데 또 한국도 이제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도 뒤쳐져 있느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기자 뭐 저렇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요새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2020년대에도 소재에 대한 어떤 혁신이 있었고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다가도 어느 순간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브렉스루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는 한국 기업들이 언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뭐 목표 시점 맞출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꿈의 배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오는 네. 배터리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예.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일지 않을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아이언맨 배터리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죠 아무도. 아무도 예. 소형 원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서영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